서울 강남구 20년 된 아파트 단지. 창밖으로는 저녁 무렵의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44세 주부 김순자는 오늘도 변함없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벌써 저녁 6시 반이네. 만수 오빠가 곧 들어올 시간인데. 순자는 한숨을 쉬며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정성스레 끓이고 있었습니다. 6년 전 만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인생은 오직 한 남자를 위한 헌신으로 채워져 왔습니다. 미안해. 내일 먹을 게 끊을게 바빠. 순자는 한숨을 쉬며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성스레 차린 식탁은 이제 그녀 혼자만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최근 몇 달 사이 자주 있었습니다. 만수는 점점 더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갈비찜은 식으면 맛이 없는데. 순자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한 숟가락 더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는 갈비찜이었지만 혼자 먹으니 아무 맛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오빠 이제 왔어? 배고프지 않아? 갈비찜 데워줄까? 순자는 잠에서 깨어 물었습니다. 됐어, 회식했어. 그냥 자자. 만수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만수는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고 침대에 쓰러져 곧바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신발을 정리하고 양말을 벗겨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잘 자, 오빠.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만수 옆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만수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주말마다 산악회 모임이 있다며 집을 비우고 평일에도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순자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칭찬해 주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언제부터인가 만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오직 만수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순자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만수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점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만수의 양복 주머니에서 떨어진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순자는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어제였고 금액은 무려 30만 원. 두 사람 몫의 와인과 스테이크 가격이었습니다. 회사 일이라더니 순자의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졌습니다. 그녀는 영수증을 다시 양복 주머니에 넣고 마치 아무것도 보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만수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순자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미영이라는 이름과 함께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미영? 누구지? 순자는 만수에게 미영이라는 이름의 여자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휴대폰을 들어볼까 고민했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남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만수는 마침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디가? 순자가 물었습니다. 회사에 좀 들러야 해. 중요한 서류가 있어. 만수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오늘 회사 연찬해서 안 간다며? 갑자기 연락이 왔어. 저녁에는 산악회 모임이 있으니까 늦을 거야. 만수는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춘자는 창문으로 남편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수가 산악회 모임이 있다고 했으니 오늘도 늦게 들어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만수의 산악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수는 1년 전부터 갑자기 산악회에 가입했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등산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산악회 정말 산악회일까? 춘자는 불현듯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만수의 서랍을 여러 산악회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산악회 회원증이나 관련 서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춘자는 만수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만수의 서류들과 개인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서랍에서 그녀는 낯선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레스토랑 영수증, 그리고 여성용 액세서리, 구매 영수증들이었습니다. 모두 최근 몇 개월 동안의 것들이었습니다. 춘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영수증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지난주 금요일 강남의 한 호텔 숙박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그날 만수는 회사 회식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춘자는 계속해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분홍색 종이에 여성의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오빠, 지난밤 너무 행복했어.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해. 미영. 춘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쪽지를 손에 쥐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영. 그래서 그 이름이 휴대폰에. 모든 것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만수의 늦은 귀가, 주말 외출, 산악회 핑계, 그리고 그 낯선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춘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6년간 만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꿈, 자신의 시간, 자신의 인생을 모두 바쳤습니다. 그런데 만수는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춘자는 쪽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만수에게 직접 물어볼까? 아니면 증거를 더 모을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할까? 춘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만수였습니다. 춘자야, 오늘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 저녁에 집에 못 갈 수도 있어. 춘자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만수가 출근한다고 집을 나서자 몰래 그를 따라갔습니다. 만수는 회사 방향이 아닌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춘자는 택시를 타고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만수는 아파트 로비에 들어갔고 잠시 후 젊은 여성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 여성은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만수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저 여자가 미영인가 보네. 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두 사람의 모습을 몰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만수와 미영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앉은 두 사람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미영의 손을 잡고 있었고 때로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기도 했습니다. 춘자는 카페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26년간 함께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저렇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춘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만수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춘자야, 오늘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저녁 먹고 자. 순자는 카페 창문 너머로 전화 통화 중인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미영 앞에서 태연하게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만수는 순자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20년 연하의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순자에게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26년 동안 내가 뭘 잘못했지? 순자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만수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혹시 자신이 매력이 없어서? 혹시 아이가 없어서? 아이가 없어서 그런 걸까? 순자와 만수는 결혼 초기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있었다면 오빠가 이러지 않았을까? 순자는 자신과 만수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만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셔츠를 다림질하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그의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만수는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휴대폰 요금 명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이 전화번호. 미영이라는 여자죠? 매일 통화하는 여자죠.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만수는 비틀거리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미영이야.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지만 만수의 직접적인 고백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6년이에요, 오빠. 6년? 그래, 6년 동안 지루했어. 너무 지겨웠다고. 미영이는 달라. 젊고 활기차고 나를 이해해줘. 만수의 잔인한 말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자는 거예요? 이혼하자. 만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여기 서명해. 내일 법원에 제출할 거야. 순자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난 이혼하기 싫다고요.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요? 내가 뭐든 더 잘할게요. 오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요. 순자의 간절한 목소리에 만수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늦었어. 난 미영이랑 새 출발할 거야. 서명해, 순자야. 싫어요. 난 이혼 안 해요. 오빠는 그 여자 곧 질릴 거예요.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순자의 단호한 거부에 만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순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서명하라고. 아파요. 나요. 순자는 만수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의 힘은 너무 강했습니다. 이혼 안 해주면 어쩔 건데? 날 붙잡아둘 수 있다고 생각해? 만수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순자가 본 적 없는 차가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우리 다시 생각해봐요. 6년이에요. 그 여자랑은 얼마나 됐다고. 시끄러워. 만수의 손이 순자의 뺨을 강하게 쳤습니다. 순자는 충격으로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수도 잠시 자신의 행동에 놀란 듯 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서명이 안 그러면 더 심하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난 참을 만큼 참았어. 네가 이혼해주지 않으면 난 법적으로 할 거야. 어차피 난 미영이랑 살 거고 너한테 돌아갈 생각 없어. 만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순자를 내려다보며 서류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서명할 거야, 말 거야?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결연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원한다면 이혼해 줄게요. 하지만 오빠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내가 없을 거예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났지만 그녀의 자존심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잘했어, 내일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재산 분할 문제도 있으니까. 만수는 서류를 집어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갈 거예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래,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아. 만수는 몇 벌의 옷과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는 순자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오빠 정말 이게 마지막인가요? 순자의 목소리는 작고 슬펐습니다. 만수는 잠시 멈춰 섰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마지막이야, 잘 지내. 그 말을 남기고 만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순자와 만수의 26년 결혼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순자는 문 앞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여전히 만수의 손자국이 선명했고 입가의 피는 이제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순자는 자신의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6년 동안의 사랑과 헌신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장님, 여기 소주 한 병 추가요. 순자는 소주병을 비우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혼 후 6개월, 그녀는 매일 밤 동네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3번째 소주병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많이 드시네요. 그만 마시고 집에 가는 게 어때요? 술집 사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일러요. 오늘은 아주 기분이 더러운 날이에요. 그 개자식이 그 여자랑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소주잔을 또 비웠습니다. 만수와 미영의 결혼 소식은 그녀에게 마지막 타격이었습니다. 6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이혼한 지 6개월 만에 20살 어린 여자와 결혼한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순자 씨 아닌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술에 취해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그 얼굴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누구세요? 저 영수예요. 만수 친구였죠. 나는 순자 씨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는데 기억나세요? 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영수 씨 만수 오빠 친구. 순자의 말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왜요? 그 개자식이 보냈어요? 나 감시하라고? 영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연히 지나가다 들렀는데 순자 씨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어요. 거짓말. 다 알아요. 당신도 만수 오빠 편이잖아요. 다 똑같은 남자들이에요. 순자는 술에 취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술집의 다른 손님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진정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영수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너무 취해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나요, 혼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쉬며 순자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영수는 순자의 술값을 계산하고 그녀를 부축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소가 어디예요? 순자 씨? 왜요? 만수 오빠한테 일러 바칠 거예요? 순자는 여전히 적대적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주소를 말했습니다. 영수는 택시를 잡아 순자를 태우고 그녀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순자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6년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영수는 말없이 순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만수가 정말 너무했어요. 영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난 말렸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전 그 자식 불륜을 듣고 절규했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요? 결국 그 사람은 나를 버렸고 그 여자랑 결혼하잖아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제가 말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순자는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순자 씨를 좋아했어요. 네,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하지만 만수가 먼저 고백했고 순자 씨는 만수를 선택했죠. 영수의 고백에 순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영수가 자신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만수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영수는 조심스럽게 순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 오빠가 알면 미칠 거예요. 그게 중요한가요? 우리의 행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순자의 눈에 이상한 빛이 어렸습니다. 복수심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맞아요. 만수 오빠가 알면 정말 미칠 거예요. 자기 전 여자와 가장 친한 친구가 사귄다면. 영수는 순자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순자 씨, 저는 그냥 복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영수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만수의 충격받을 얼굴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 우리 정말 사귀어요. 그리고 만수 오빠한테 보여주자고요. 그 개자식이 얼마나 아픈지 느끼게 해요. 영수는 당황했지만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저는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만큼 좋아해본 사람이 없어서 여지껏 혼자 지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건 일석이조잖아요. 당신은 나를 얻고 나는 복수할 수 있고. 순자의 눈에는 광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영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짝사랑했던 여자가 지금 자신의 앞에 있었으니까요. 알았어요. 우리 새로 시작해보죠. 영수의 말에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닌 복수심에 가득 찬 미소였습니다. 만수 오빠 기다려요. 당신이 나에게 준 고통을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순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복수심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만수와 미영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이제 3개월이 지났고 처음의 달콤한 시간은 서서히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 미영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만수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친구들이랑 부산 갔잖아. 우리 이번 주말에는 같이 시간 보내기로 했잖아. 아, 그랬었나? 미안, 까먹었어. 근데 이미 예약해서 취소하기 힘들어. 미영의 무심한 태도에 만수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순자와 함께했던 6년 동안 그녀는 항상 만수의 일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모든 것이 본인 위주였습니다. 한편 순자와 영수는 결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로 날짜를 잡고 작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만수와 미영을 초대장 명단의 맨 위에 올렸습니다. 만수 오빠의 표정이 어떨지 정말 궁금해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순자 씨,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약속해요. 영수의 진심 어린 말에 순자는 잠시 자신의 복수심을 잊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결혼이 단순한 복수가 아닌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수 씨, 고마워요, 정말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복잡하고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오빠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당신 같은 꼰대랑은 도저히 못 살겠어. 미영의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수와 미영의 갈등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달콤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꼰대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너무 자주 놀러 다니고 돈 펑펑 쓰지 말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말이야? 만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뭐라든 간섭하고 통제하려고만 해. 친구들 만나는 것도 옷 입는 것도 심지어 내 SNS까지 체크하잖아. 미영은 옷장에서 옷가지들을 꺼내 캐리어에 던져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 여기 못 살아. 당신이랑은 안 맞아. 처음부터 실수였어. 미영의 차가운 말에 만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미영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진정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내가 좀 더 노력할게. 늦었어 오빠 나 이미 결정했어. 미영은 만수의 손을 뿌리치고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잠깐만. 어디로 가는 건데? 우리 결혼 준비 중이잖아. 결혼? 누가 결혼한대? 난 그런 적 없어. 그건 오빠 혼자 결정한 거야. 미영의 말은 만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미영이 자신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 관계는 뭐였어?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버렸는데.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순자와의 6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미영을 선택했지만 이제 미영마저 그를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버린 건 오빠 선택이야. 나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 난 그냥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야. 미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만수를 향한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시간. 그게 다야? 내가 너한테 진심이었는데. 오빠 현실을 직시해. 우리는 처음부터 안 맞았어. 20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달았어. 미영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만수는 마지막 노력으로 그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제발 가지 마. 내가 다 고칠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늦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뭐라고? 회사 후배야 나이도 비슷하고 나를 이해해줘. 오빠처럼 잔소리하고 통제하지 않아. 미영의 잔인한 고백에 만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 미안해 오빠.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딸을 위한 거야. 미영은 마지막으로 만수를 바라보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만수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만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순자는 6년 동안 한결같이 그를 지지하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젊고 예쁜 여자에게 현혹되어 본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도 그를 버렸습니다. 만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친구 정우였습니다. 여보세요? 만수야,
큰일 났어. 순자가 영수랑 결혼한대. 만수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영수? 우리 영수? 그래, 너 친구 영수 방금 초대장 받았어. 다음 주에 결혼식이래. 만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그의 전 아내였습니다. 말도 안 돼, 영수가 어떻게. 나도 놀랐어. 근데 생각해보니 영수가 예전부터 순자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너 조광치 쳐버리고 만난 어린애한테 차였다는데 소문이 사실이니? 만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영수가 순자를 좋아했다고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수가 순자를 볼 때마다 보이던 그 특별한 눈빛, 그리고 만수가 미영과 바람을 피울 때 영수가 그를 말리던 이유. 김순자, 박영수의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만수는 초대장을 바라보며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후회가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만수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연인도, 친구도, 그리고 자존심까지. 만취한 상태에서 만수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몇 번 울리다가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순자야, 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만수는 흐느끼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영수랑 결혼하지 마, 제발. 나한테 돌아와줘. 하지만 그의 애원은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만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복수, 이건 복수야.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순자와 영수의 결혼이 자신에 대한 복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최악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순자와 영수는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식장을 돌아보고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초대장을 보내는 등 모든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순자와 영수의 결혼식 날입니다. 만수는 술에 취한 채 결혼식장 복도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순자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순자, 이건 다 복수잖아. 나한테 복수하려고 영수랑 결혼하는 거잖아. 만수의 외침에 하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순자가 복도 끝에 나타났고 그녀의 뒤로 영수가 따라왔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이러지 마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어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 친구랑 결혼할 수 있어? 너 영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나한테 복수하려고 하는 거잖아. 만수는 비틀거리며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만해요. 오빠,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나는 정말 영수 오빠를 사랑해요. 순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만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어렸습니다. 거짓말. 이렇게 빨리 사랑할 리가 없어. 너 지금 나한테 상처 주려고 이러는 거잖아. 만수의 고함에 순자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만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상처? 오빠가 나한테 준 상처는 뭐였어요? 6년 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요? 결혼 5년째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들대를 못 이어주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매일 아침 시어머니 수박 깎아드리고 발 마사지해드리고 온갖 구박 다 받으면서도 참았어요. 순자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애 못 낳는 년이라고 부를 때마다 오빠는 뭐 했어요? 그냥 옆에서 묵인했잖아요. 심지어 노력이 부족하다며 나를 탓했잖아요. 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오빠는 알고 있었잖아요. 오빠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병원에서 진단받고도 나한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탓했잖아요. 순자의 폭로에 하객들 사이에서 놀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만수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만수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서류 봤어요, 오빠 서랍에서. 진작에 알았어요. 하지만 오빠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참았어요. 오빠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지만 오빠는 결국 나를 버렸잖아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 행복해요. 영수 오빠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요. 그리고 순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영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난 임신했어요, 오빠. 이 무정자증 무능력한 사람아. 영수 오빠의 아이를 가졌어요. 순자의 폭탄 발언에 만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께 확인받았어요. 8주차예요. 순자는 영수의 손을 잡고 만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난 이제 내 친구의 아내야. 2번 다시 날 찾지 마. 순자와 영수는 만수를 뒤로 하고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만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웨딩홀 안에서는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와 영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을 산자락, 만수는 홀로 등산로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영수의 결혼식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후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수의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산길에 울렸습니다. 50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얼굴은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반 이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그의 눈빛은 이제 공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바위에 앉았습니다. 그는 물병을 꺼내 목을 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순자와 영수가 새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다 내 탓이지.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식 이후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미영은 그를 떠났고 회사에서는 업무 실수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만수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그는 무심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알림이었습니다. 그는 스크롤을 내리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순자와 영수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아이 정말 아이를 가졌구나.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의 임신 소식은 그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26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이유가 자신의 무정자증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순자를 탓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무정자증 진단을 받고도 그는 그 사실을 순자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자가 더 노력해야 한다며 그녀를 탓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수박을 깎고 발 마사지를 하고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참아온 순자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다시 등산로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산악회를 핑계로 미영을 만났지만 이제 정말로 혼자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만수는 재킷에 지퍼를 올리며 추위를 막았습니다. 그의 마음도 차갑게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도착한 만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방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만수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그의 말을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아마도 순자에게는 전해지지 않을 사과였습니다. 만수는 배낭에서 작은 소주병을 꺼냈습니다. 그는 병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는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모금. 만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안정된 직장, 좋은 친구들. 하지만 그는 욕심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20살 어린 여자에게 현혹되어 6년 동안 함께한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만수는 반쯤 남은 소주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순자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미래는 밝았고 사랑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순자야. 만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내려갈 시간이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완전히 혼자서.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후회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순자에게 했던 모든 잘못, 숨겼던 진실, 그리고 버렸던 사랑에 대한 후회. 그것은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만수의 뒷모습이 산길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이제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후회만 남은 채로. 그의 인생은 이렇게 쓸쓸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순자와 영수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진실되게 서로를 사랑하며.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만수와 순자의 이야기는 인생의 깊은 면면을 돌아보게 합니다. 특히 우리 6070세대가 살아오며 경험한 가정의 의미, 부부의 신뢰, 그리고 인생 후반기의 선택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만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마주할 수 있는 유혹과 선택, 그리고 그 결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의 동반자를 소중히 하는 지혜. 6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세월 동안 함께 한 배우자의 가치는 어떤 젊음이나 새로움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수는 순간의 유혹에 빠져 평생의 동반자를 잃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기에 진정 중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닌 서로의 주름살과 흰머리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동반자의 존재가 아닐까요? 진실의 무게와 신뢰의 가치. 만수가 자신의 무정자증을 숨기고 오히려 순자를 탓했던 모습은 우리에게 진실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세대가 때로는 참고 견디는 미덕을 강조해 왔지만
진실을 나누는 용기 또한 중요한 덕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사이에서의 남편의 역할. 순자가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서도 6년을 견뎌낸 모습은 많은 우리 세대 여성들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만수가 아내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머니 편에 선 모습은 가정의 화합을 위해 남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효도와 부부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 이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지혜일 것입니다. 인생 후반기의 선택과 용기. 순자가 44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용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행복을 찾는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수처럼 50세에 첫 결혼을 하며 새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고, 순자처럼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만수가 산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느낀 후회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이 후회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진실되고 정직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인생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